다음 2차 방정식가 이럴 때 유리수 AB 값을 계산하시랍니다. 어쨌든 이게 근해 공식으로 풀기 전에 중간 과정인데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일단 양변 2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개념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7이 돼요. 그럼 그 수 네모는 7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하죠. 라고 표현하면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제곱수면 그 제곱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제곱해서 이 숫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 루트를 씌우죠. 이렇게. 이 루트라는 표현은 제곱하면이란 뜻이에요.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7을 만든다라는 약속된 경우죠. 근데 이 네모가 여기서는 x 플러스 3인 거예요. x 플러스 3은 7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 하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 하나. 답은 두 개이다. 근데 여기 AB 값을 채우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 B 값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 7. 둘을 더하면 4. 이렇게 정답이 처리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하려면 일단 8K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예를 든 겁니다. 마이너스 3.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럴 수 있나요? 있어요. 단 이 x는 얼마죠?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근인 거죠. 2차 방식의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는 중근.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두 개 근이라 이 중근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이랬어야 된다는 얘기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3 이런 느낌으로. 그럼 x 값은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곱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음수이거나 0이면 음수면 근이 없고 0이면 중근이 발생하는데 문제 구조가 두 개 이상의 근을, 두 개의 근을 원하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였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표현상 필요가 있든 없든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8K가 양수여야 된다. 따라서 K 값이 양수이다. 근데 문제 끝을 보면 굳이 이 표현은 안 써도 되는 표현이긴 해요. 그러면 자연수 K라고 돼 있잖아요. 자연수는 다 0보다 큰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문제 필요했든 없든 저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이죠.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K라고 쓴다.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넘기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K가 된다. 이렇게 돼요. 남은 건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어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려면 여기 루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루트가 없어야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건 정수 아니잖아. 무리수지. 루트가 없어져야지만 이 전체가 마이너스 1과 뒤에 있는 이 값이 덧셈이나 뺄셈 되면서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루트가 없어지려면 안에 있는 8K가 무슨 수가 돼야 되죠? 제곱수가 돼야 되죠.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되니까. 제곱수. 그럼 제곱수의 성질이네요. 이건 이제 중1 교과죠. 제곱수의 성질은 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K 이런 형태가 나올 테고 이게 제곱수가 되려면 소인수와 관계없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곱할 수 있는 작은 자연수는 2가 정답이다. 2가 돼야 2의 4제곱, 16, 4의 제곱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값이 두 개의 정수로 나타나겠죠. 가장 작은 자연수는 2가 된다. 결국은 제곱수를 만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접목시킨 그런 내용이죠. 6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q가 음수이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그런 장면 아까 비슷한 걸 했었죠. q가 음수야. 예를 들어봐. x-p의 제곱. 음수. 마이너스 2 이런 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x-p가 존재하나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값은
중학교 교과서상 없다고 배우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단 말은 틀린 말이죠. 자, Q가 0이 되면 x-p의 제곱은 0.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근은 x가 뭐밖에 없나요? p 하나밖에 없죠. 그치? 겹치죠, 근이. 조합변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근이 겹쳐서 이 p가 중근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다. Q가 0 이상이면 Q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x-p의 제곱이 0이거나 아니면 또는 x-p의 제곱이 이렇게 뭐 양수, 3 같은 거 가질 때 그럼 얘도 근이 존재하고 얘도 근이 존재하죠. 얘는 중근이 존재하고 얘는 넘기면 x-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고 p가 넘어가면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여기는 중근이 나오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죠. 어쨌든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이걸 요약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요약을 해보니 x-p의 제곱이 q라고 되어 있는 이런 꼴에서 이게 근이 존재하려면 q의 값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근이 존재하고 q가 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때는 q가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 만약 이 근이 중근이 발생되려면 q 값은 0이 돼야 되고 중근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해가 존재하려면 q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음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죠. 이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는데 뭐 근해 공식의 전 과정인 거죠. 유도 과정.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5x 한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되니까 3을 1이 넘겨라. 그리고 여기다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반의 제곱에 상수를 붙인다. 그럼 마이너스의 반, 마이너스 2분의요. 그 제곱하면 4분의 25를 좌변에 덧셈한다. 그래야 완전제곱이 된다. 그럼 우변도 그만큼 덧셈한다. 따라서 문제 구조상 A는 4분의 25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좌변을 완전제곱한다. 뭐로 제곱되냐? x 하나, x 하나. 4분의 25는 같은 수 2분의 5의 제곱이죠.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얘랑 덧셈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분수로. 4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25니까 4분의 13. 여기서 이제 b 값은 2분의 5가 되고 C 값은 자 여기까지 하면 물론 A, B, C는 다 구해졌지만 끝까지 마무리 해보면 x-2분의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3이 되고 이게 넘어가면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3이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B, C 위에 다 나왔던 값이냐 B는 여전히 2분의 5가 되고 C는 4분의 13이 되겠지만 답을 좀 간단하게 구하려면 이 루트를 정리하죠. 이런 느낌으로 다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붙여요. 2분의 5 뿔마 루트 13 이렇게 마지막 답은 이거겠죠. 결국 마지막 A, B, C를 부르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마인지 물어봤잖아요. 30에 13을 더하면 아니죠. A, B, C를 다 더하면 얼마냐 하는 거죠. 얼마예요? 이게 4분의 10. 그럼 4분의 48 약분하면 12인가요? 네,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시오. 원래는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야 될 문제긴 한데 아직은 근해공식까지 안 갔으니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 보자는 얘기죠. 한번 해봅시다. 시키는 대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0x 남기고 이거 보통 완전제곱식 풀이는 2차항과 1차항을 남기고 나머지 항을 우변으로 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 이제 완전제곱수를 만들죠. 여기는 25 여기도 플러스 25 그럼 좌변은
x-5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7이 돼요. 그럼 x-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a가 붙어야 되죠.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a 플러스 27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a 플러스 27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두 근이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요. 두 근이 모두 자연수. 일단은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게 27 마이너스 3a로 볼 수 있죠. 자연수의 A값이잖아. 앞뒤수 바꿔놨어요.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27 혹은 27 마이너스 3a는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루트를 일단 벗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제곱수인데 순서를 바꿔 써봤더니 27에서 3a는 자연수죠. a가 자연수니까. 27에서 자연수를 빼서 만들어지는 제곱수니까 27보다 작은 제곱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27보다 작은 제곱수는 25 있고 4의 제곱은 16 있고 3의 제곱은 9 있고 2의 제곱은 4 있고 1의 제곱은 1 있겠죠. 됐니? 그래도 뭐까지 가야 돼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지? 이게 0이 돼봐. 그럼 5 플러스 0, 5 마이너스 0. 됐나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써놓고 나서 생각해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안 쓰는 게 아니고 써야 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야. 근데 이게 만약 루트 안에 0이 됐죠, 봐. 0이 됐죠, 봐요. 그럼 5 플러스 0이라는 근과 5 마이너스 0이라는 근 두 개가 겹쳐서 나오죠. 5라는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잘라낸 거야. 만약 저 말만 없었으면 이것도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자연수 값이니까 넘겨서 봅시다. 3a는 27 마이너스 25이거나 아니면 27 마이너스 16이거나 27 마이너스 9이거나 27 마이너스 4이거나 27 마이너스 1이거나.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3의 배수여야 되잖아요. 이 값은 얼마예요? 2. 3의 배수가 아니죠. 어차피 a가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는 뜻은 이걸 a 앞에는 3으로 나누어서 이 숫자가 자연수 되려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3의 배수여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아니니까 안 되고 얘는 빼면 11이죠. 안 되고요. 빼면 얼마인가요? 18? 네, 이건 되죠. 18은 3의 배수니까. 얘는 23 안 되죠. 얘는 26 안 됩니다. 이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요것만 된다는 얘기네요. 3a가 18일 때 누굴 때죠? 9일 때. 27 마이너스 3a가 9일 때. a 값은 6. 자연수 a 값은 정답이 6이며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9일 때 이게 실제로 자연수가 성립한다. 여기 있는 게 5 플러스 여기다 9 집어넣으면 3이죠. 5 플러스 3, 8이라는 자연수.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 2라는 자연수. 이렇게 두 개 모두 다 자연수로 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사실 근이 이랬을 때 이건 근의 공식에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리해 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은 0. 짝수의 근의 공식인데? 맞지? 짝수의 근의 공식은 언제 쓰는 거예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거죠. 그럼 짝수의 근의 공식은 어떻게 써져요? 공식상 a분의 b의 반의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죠? 짝수의 근의 공식. 여기는 abc는 a가 2차항계수, b는 1차항계수, c는 상수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8이고 c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요.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의 반.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8이고 그 반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부호 반대가 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64 마이너스 ac 플러스 3. 그래서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7. 그래서 b 값은 67.
A 값은 4, 2를 빼게 되면 63이 정답. 뭐예요? 뭐죠? 여기를 죄송해요. 반을 제곱해야 되는데 이걸 제곱해야 되네요. 이거 반,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3.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9가 되죠. 19 빼기 4를 계산하는 거니까 네, 정답은 15가 정답이에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저렇게 잘못 외워서 뭘 잘못 외운 거지, 이 친구는? 분모에 2a를 썼어야죠. 그냥 a를 썼네요. 이 친구. 딴 거는 별 문제 없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 똑같은데 여기에 2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자, 근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마이너스 6과 8이 나왔다. 이때 2차 방정식 두 근의 원래 2차 방정식의 이게 잘못된 근이잖아요. 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였겠습니까? 를 물어본 겁니다. 됐나요? 어차피 필요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고등교과도 이제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필요해요. 이게 2차 방식이죠? 근데 이 2차 방식에 두 개 근을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의 표기법은 처음 배운 거 아니죠? 저렇게 쓴다는 거. 보통 근 쓸 때 알파, 베타를 많이 쓴다는 건데 근이 알파, 베타로 나오려면 저 식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x-알파, x-베타는 0의 꼴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겠죠. 이게 0이 되는가? 알파. 이게 0이 되는가? 베타. 이렇게 근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맞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얘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a잖아요. 얘는 제곱의 개수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a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나중에. 그럼 둘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표기만 다르게 돼 있지 실제로 둘은 같은 방정식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 정도 금방 인수분해 해야 되죠.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2가 있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x-1, x-2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 근은 x는 1이고 2겠죠. 맞니? 근데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 아니에요? 이거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은 서로 같은 거죠.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복잡해졌지 간단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얘를 분배하기 전에 양변을 a로 나눠 봅시다. 그럼 a 떨어지고 이걸 분배해요.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남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베타 x가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 x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인데 x를 동령 처리하면 얘네들은 개수가 되니까 음수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정리되는 것 이해되실까요? 마지막은 상수항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럼 말한 대로 얘랑 오른쪽에 있는 식과 왼쪽 식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양변을 a로 나눴으니까 얘도 양변을 a로 나눠봅시다. 그럼 a로 나누면 x제곱, a로 나누면 a분의 bx, a로 나누면 a분의 c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다 가 되겠네요. 좌우를 비교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는 플러스 a분의 b랑 같으니까 서로 같다 해서 음수를 절로 넘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상수항 알파 베타는 여기는 a분의 c와 같다.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얻고자 하는 걸까요? 뭐를 얻고자 이런 걸 배우는 걸까요? 이렇게 중요하다면 얻고자 하는 이유가 확실할 거 아니야.
뭐를 얻고자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알파와 베타가 얼마입니까? 각각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물어볼 때는 뭐를 써야 되죠? 근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해를 직접 구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의 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두 근이 얼마인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 물론 각자 근이 나와 있어. 그걸 더하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두 근이 각각 얼마인지 몰라도 그냥 합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근의 곱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은 직접 그 근을 구해서 더하거나 곱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게 뭐죠? 여기는 A, B, C 이 2차 방정식의 계수.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근의 관계는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표현은 근의 합과 또는 근의 곱을 말합니다. 근의 합곡 정도면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계수만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ABC라는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쉽게 그 합이나 곱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에요. 결론은 근을 몰라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했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쉬운 거니까 일단 쉽게 이해해 봅시다. 이 방정식 근은 누구죠? 이 인수분해가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는 x-1, x-2죠. 그럼 근은 1과 2예요. 그렇죠? 근이 1과 2야. 근데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이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이건 근의 합은 3이 되고 근의 곱은 근의 합은 3이 되고 이거 왜 2를 썼나요? 근이 2잖아요. 근의 곱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내가 만약 근을 안 구했다 쳐봐. 근을 몰라. 그 근을 그냥 퉁쳐서 알파, 베타라 합시다. 만약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다면 근을 몰라도 뭐만 가지고? 계수만 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라는 뜻은 2차항 계수분의 b 1차항 계수. 근의 합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a분의 2차항 계수 1분의 c 상수항.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근이 쉬우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을 빨리 구해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근이 복잡하다 쳐봐.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5는 안 되겠네요. 4는 0 4도 안 되나? 4는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마이너스 3이란 곱해서 마이너스 4랑 더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조합해도 저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이 답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야 되죠. x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9 마이너스 4ac예요. 9 곱하기 9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9 플러스 32죠. 이렇게 돼요. 이게 복잡한 근이 나오죠. 그럼 한 근은 4분의 3 플러스 루트 41. 나머지 한 근은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41이죠. 이게 두 개의 근이에요. 그럼 만약 두 근을 더했을 때 두 근의 합은 얼마죠? 잠깐 써놓을게요. 두 근의 합은 얘랑 더하죠? 그럼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는 분자에서 없어지겠죠. 그럼 4분의 3 더하기 3, 6, 2분의 3이에요. 근데 두 근의 곱은 더 짜증나. 두 근의 곱은 얘랑 곱하는데 분모끼리 곱하면 16. 분자끼리 곱하면 합차죠, 다행히 그래도. 3의 제곱, 9, 마이너스 40, 루트 41의 제곱, 41.
얘는 16분의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32. 됐니?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봐, 여기는 방정식에 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고 그 복잡한 근을 가지고 더하거나 곱하다 보니까 계산이 나오긴 하지만 이 숫자를 계산하기가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봐봐. 근을 몰랐어. 우리는 근을 알고 풀었지만 근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근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고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b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약분하면 2분의 3.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여기 있잖아요. 합, 곱. 그럼 저렇게 복잡하게 근을 구하지 않고도 개수만 가지고도 합, 곱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합이나 근의 곱 혹은 그걸 변형해서 나온 문제도 있죠. 이걸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방정식을 만든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래. 그러면 아까 그 근 기억하죠?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이라는 근을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을 변형시켜서 이거 기억나죠? 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곱셈 공식 쓸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할 때는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는 마이너스 붙고 2 내려고 앞뒤양 곱해주고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야.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합이 얼마라고? 2분의 3이라고. 곱은 마이너스 2라고. 좀 전에 저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럼 4분의 9 플러스 4분의 16 4분의 25. 이게 두 근의 제곱이 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혹은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변형식들은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개수, 주어지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개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로 갑니다. 다시 보세요. 잘못 봤어. 근의 공식을. 여기 2가 붙어야 되는 데가 2가 있는 걸 깜빡했어요. 잘못 계산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대. 어쨌든 틀린 답이긴 하지만 틀린 답이야. 하지만 이 근은 요거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말은 이해해요? 어쨌든 이게 두 근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두 근, 마이너스과 8을 더한 두 근의 합은 이 두 근을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근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나, 그 다음에 근의 합이니까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b 루트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근이었겠죠. 그럼 두 근을 더하다 보면 뭐가 지워지죠? 2분의 얘랑 이렇게 지워지지. 루트 하나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를 더하면 마이너스 2b.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b. 결론이 뭐죠? 얘네 둘이 더한 값이 마이너스 b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b값이 구해졌네. 맞아요. 다시. 두 근을 더하면 잘못된 글이지만 어쨌든 이 공식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두 근을 더하면 이 공식에서 두 근을 더하라는 얘기죠. 두 근을 더했어요. 이렇게 b값. 이번엔 두 근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6과 8을 곱해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근 하나, 루트 안에가 판별식 들어가니까 그냥 d라고 쓸게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거라. 그럼 얘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얘를 곱한다면 둘을 곱하면 4분의 합차가 되죠. 합차 b제곱 마이너스 루트 d의 제곱. 그럼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d. 맞아요? 그럼 d가 누구죠? 이게 d잖아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일단 써요. b제곱 마이너스 4ac. 4분의 얘랑 그냥 지워줘요. 4ac. 잠깐만, 2를 왜 썼죠, 내가? 미친 짓 했는데? 2를 왜 썼니, 지금? a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좀 딴 생각이 들었나봐요. 네, a제곱이죠? 미안해요. 이게 a제곱이요? 그럼 여기 a제곱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해요. 이게 하나만 지워주죠? 이렇게 약분해요. 그럼 뭐가 남나요? 네, 미쳤네, 진짜. 왜 이렇게 위에도 2를 써놨는데? 진짜 미안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이 왜 분모에 자꾸 2를 썼죠, 내가? a를 써야 되는데 2를 써놨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필기 막 열심히 하셨는 분한테 너무 죄송해요. 다시 한번. 어쨌든 지금 잘못된 두 근인데 두 근을 더했다는 뜻은 요 근 두 개를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랑 이 플러스 하나랑 2분의 a분 또 이란다.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이렇게 두 근을 더하는 거죠. 그럼 더하다 보니까 분모는 a로 통분되어 있고 분모는 a로 통분되어 있고 분자는 얘랑 얘랑 덧셈 되면 이렇게 통으로 루트가 지워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고 약분하면 약분이 안 되죠? 네, 이렇게 돼요. 이게 누구랑 같은 거죠? 얘랑 같아요. 마이너스 6 더하기 8 2 양변 2를 곱합니다.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 2b, 우변은 2a. 따라서 b는 뭐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a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과 8을 곱합니다.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둘을 곱하게 되면 분모는 a제곱이 되고 분자는 아까 말한 합차가 되죠. 그럼 분자 마이너스 b 앞에 있는 마이너스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루트의 제곱인데 루트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고 루트 안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분모 a제곱분의 분자 b제곱 지워지고 4ac. 약분하면 a분의 4c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두 근의 곱한 값이 지금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8이었죠. 얘가 마이너스 48이라는 뜻이에요. 곱하면 4c의 값은 마이너스 48a가 되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c는 마이너스 12a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가 뭐냐면 어찌되었든 잘못 썼지만 이 잘못 쓴 근을 통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답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잘못 보는 바람에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뿐이지 잘못된 표현이지만 답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직접 계산해서 합, 곱 처리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됐냐면 A와 B의 관계 그리고 A와 C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근데 A, B, C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 여기는 A, B, C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 2를 빠뜨렸다는 것 뿐이지 A, B, C를 잘못된 숫자를 갖다 낀 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 그래서 A, B, C 자리 대신에 이제 대입해요. AX 제곱을 쓰고 B 자리 대신에 얘를 써요. 마이너스 AX. C 자리 대신에 얘를 써요. 마이너스 12A. 근데 A는 지금 0이 아닌 숫자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양변을 A로 나눠도 되겠네요. A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근을 구하려면 지금은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니래요. 지금은 이 2차 방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죠. 근을 구해도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따라서 x의 근은 4 또는 마이너스 3. 그럼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게 답인데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나요? 근과 계수관계. 아까 우리가 했었잖아요. 두 근의 책에서는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으니까 A분의 C, 좀 전에 배워서 공식 익숙하진 않지만 적용하면 그래요. 마이너스 12. 그럼 근을 구하지 않고도 직접 두 근의 곱을 계산할 수 있다. 사실 선생님 이 문제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도한 개념을 입힌 것도 일부는 맞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근과 계수관계를 모른다고 해서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을 모른다고 어디였어요? 이거죠. 근데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고 마지막에 두근의 곱이라는 개념도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해서 두근을 직접 곱해도 되겠지만 좀 전에 배웠던 근과 계수관계에서 두근의 곱은 2차 관계수분의 상수항 A분의 C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 나온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로 답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근의 공식이야. 하지만 ABC를 잘못 본 건 아니고 2를 빠뜨렸다는 것 뿐이죠. ABC를 잘 봤다는 얘기예요. 두 근을 더한 값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두 근의 합 2가 되며 두 근을 곱한 값 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D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두 근을 곱한 값 마이너스 48. 그래서 위로 정리하다 보니까 2는 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따라서 AB의 관계는 B가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고 그래서 곱을 계산하다 보니까 A제곱은 B제곱 지어지면서 여기서 4AC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A를 이렇게 약분했더니 곱하면 4C의 값은 마이너스 48A가 되고 양변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12A가 된다. 그래서 AB 자리 대신에 얘네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식의 구조가 A제곱 마이너스 AX B 자리 대신에 X제곱이죠. AX제곱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X 그다음 C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대입하고 양변 A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자주 봤었던 이런 2차 방식이 나오고 그래서 근의 곱을 계산하는 거라 A분의 C 그러면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인 걸 알고 있는데 만약 헷갈리면 인수분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따라서 근은 이게 0 되는 값 4 이게 0 되는 값 마이너스 3 둘을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이건 근의 공식에 대입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또 짝수네요. 또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2분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의 반 마이너스 2 부호 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반의 제곱 4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게 제곱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곱하기 A 이렇게. 근데 이 답과 이 답이 같더라는데 분리해 놨네요. 또 이거를 또 통분하면 되죠. 이렇게 2분의 이 모양이 맞춘다면 2B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그리고 얘는 완벽히 저모양에 맞추려니까 2분의 2B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바깥에 있는 수가 루트 하나로 들어갈 때는 제곱돼서 들어가죠. 2, 9, 18 비교하면 되겠네요. 이 B의 값이 2가 되고 4-2A 값은 18이 되는 거니까 B 값은 1이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7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반의 근이 이럴 때 AB 값을 계산하랍니다.
일단은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 뭐 인수분해 안 되면 웬만하면 다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 x는 이것도 짝수죠. 근데 2a, 2가 곱해져 있는 짝수잖아요. 그럼 a분의 근의 공식 중에 짝수의 공식 a분의 얘는 a가 1이고 b가 2a고 c가 b인 상태인 거죠. 굳이 보자면. 그럼 a분의 1분의는 생략하고 이거 반의 부호반대죠. 짝수의 근의 공식이가 반의 부호반대. 반 나누면 a 부호반대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반을 제곱한 거 a제곱 마이너스 ac b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됐나? 됐죠? 근데 이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 a는 4네요. 근데 4 집어넣어요. 그럼 16 마이너스 b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13이 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3 둘을 더하게 되면 7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저 개수가 지금 소수나 분수 나왔으니까 2, 3, 100에 25를 최소 공배수 만들려면 100이죠. 2, 3, 100의 최소 공배수. 근데 이거는 4만 곱해도, 이건 이 숫자는 4만 곱해도 뭐가 돼요? 자연수가 되죠. 그러니까 2, 3,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그러면? 2, 3, 4의 최소 공배수 12인가요? 12를 곱합니다. 그럼 6x제곱 12를 곱해요. 4x. 여기다 4 곱하면 1 되는데 12를 곱했다는 얘기는 3을 더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넘기면 되죠. 6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일단 인수분해 돼야 되는지 보는데 근 자체가 루트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인수분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이것도 짝수네요. 짝수의 근의 공식. x는 a분의 6분의 6인인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의 반의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한 값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8 6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 이게 p값 2 q값은 3q 플러스 1이 22니까 따라서 q값은 7이 되겠네요. q에서 p를 빼면 정답 5가 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저 뭐 별 대단치 않아요. 그냥 개수 정리하고 그냥 공식 집어넣으면 가로 풀어줘야. 그러니까 30번 문제는 일단 여기 지금 소수점 첫째 자리 보니까 10이 필요하죠. 여기는 4가 필요하고. 근데 그것도 잘 보면 잘 봐. 얘는 4가 필요하고 얘는 10이 필요했는데 잘 보니까 0.5라 얘는 분수로 바꾸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2랑 분모 4를 없애려면 그냥 4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4 곱해서 이거 분배해주고 이거 4 곱해 정리해서 이항을 한 다음에 2차 반응식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두 근 사이에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두 근의 값을 알아야 되겠죠. 두 근의 값을 알려니까 인수분해 해보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아까처럼 근의 공식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아마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근이 루트 형태로 나오면 루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설명해야 되겠네. 근이 정수 형태면 두 근 사이에 자연수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루트로 나오면 또 여러분 헷갈려하기 때문에 일단 해봅시다. 4를 곱했어요? 그럼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여기다 4 곱하면 2x 마이너스 12까지 가야 되겠죠? 4를 다 곱한 거니까.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7x 넘어가면 플러스 인수분해 되는데 에이 안 되는 줄 알고 풀었더니 되네요. 그죠? 되죠? 근이 x-1, x-6으로 인수분해 되고 따라서 x의 근은 1 또는 6. 그럼 두 근 사이에 있는 자연수 2, 3, 4, 5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라는 거죠. 사실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만약 근이 이렇게 나온다면 x제곱 마이너스 6x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근이 이제 이게 인수분해 안 되죠. 근의 공식 집어넣게 되면 x는 a분의 1 생략 반의 부호반대 3 뿔마 루트 이거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이게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나머지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13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이 두 근 사이에 자연수 뭐가 낍니까? 만약 물어보면 이때는 얘처럼 간단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근의 대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크기, 이 숫자의 크기, 이 무리수의 대략적 판단인데 3의 크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루트 13의 크기를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루트 13을 끼고 있는 양쪽의 제곱수, 루트 9보다는 크지만 루트 16보다 작고 루트 9는 3이며 루트 16은 4이기 때문에 이 값은 대충 3. 얼마 얼마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3에다가 3. 얼마를 더하면 6. 얼마고 3에서 3. 얼마를 빼면 그럼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되겠죠? 대략 판단돼요? 어떤 숫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0이 있고 1, 2, 3, 4, 5, 6 이 숫자는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다는 뜻이죠. 이 숫자는 여기쯤에 있다는 뜻이에요. 6 넘어서.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니까 1, 정수를 찾는다면 0도 포함되는데 만약 자연수만 찾는다면 1, 2, 3, 4, 5, 6까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무리수 나와도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다. 우리 무리수의 크기를 대략 판단할 수 있으니까. 31번은 이거 혹시 푸신 분들 이거 뭐 분배하고 곱셈공식 쓰고 이러시면 잘못하신 겁니다. 이 문제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두 글자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 그거 뭐냐 그 있잖아요. 그 문자로 맞아. 네가 말한 거 맞아. 두 글자로 뭐라 불러? 그 치환. 치환, 그렇죠. 치환이 떠올라야 되죠, 이 문제는. 분배해서 뭐 분수식 처리하고 이게 아니고 곱셈공식 정리하고 이게 아니고 치환이 떠올라야 돼요. x-3분의 1을 그냥 라지 a라고 두자. 그럼 3 라지 a의 제곱. 얘는 12 라지 a 마이너스 10. 넘기죠?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0은 0. 인수분해 합니다. 12가 나오도록 3a 여기 a. 여기는 뭘로 계산해야 되죠?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럼 그래공식 집어넣으면 되죠. 뭐. 당황하지 마세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a 값을 구하는 그래공식 짝수네? 그럼 짝수의 그래공식 3분의 반의 부호 반대 6 뿔마 루트 요 바깥에 6제곱 3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이니까 30이 돼서 6 이렇게 넣겠네요. 이게 a 값이죠. 근데 우리는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이 a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x-3분의 1 이렇게. 그럼 x를 구하려면 이게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3분의 1을 덧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더하다 보면 여기 유리수만 덧셈 되겠죠. 3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되는 거예요. 저답을 고르면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네, 3번이 정답이다. 돼요. 치환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거 상. 다음 2차 방정식이 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x-y 값을 구하시고 이건 미지수 1개짜리 2차 방정식 우리가 많이 풀죠. 이게 미지수 2개짜리잖아요. 2개짜리 내가 푼 적이 없는데. xy에 대한 2차 방정식? 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xy에 대한 2차 방정식? 푼 적이 없는데. 아까 풀었던 우리가 이 앞쪽에 있는 문제가 치환의 개념이었잖아요. 혹시 이것도 치환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러면 x 플러스 아무래도 모양상 x 플러스 2y가 나오도록 묶어주면 좋겠죠. x 마이너스 2y가 나오도록. 자, 봅시다. 이 상태로는 그럼 지금 이렇게 오른쪽을 묶어서 선생님은 뭐만 생각, 이게 오타가 아니라면 이거를 여기 있는 x 플러스 2y로 묶어서 계산하는 형태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상태로 안 믿고 x 플러스 2y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뭐 방법은 다시 풀어헤쳐서 혹시 공통부분 나오면 다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만든다고? 4xy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5는 3y 제곱 플러스 6xy 다 넘긴다고 칩시다. 다 넘깁시다.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4x 마이너스 4y 이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량 처리해보면 동량이 x제곱은 없죠? x제곱 y제곱은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y제곱 그럼 얘랑 했던 거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xy가 있는 항이랑 붙이면 마이너스 2xy 계산했고, 다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 뭐 이렇다는 뜻이죠 지금? 네. 아이고, 결국은 이거구나. 이렇게 세개항을 잘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세개항 묶고 얘는 플러스 r을 바깥으로 빼요. 그럼 x 마이너스 y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식이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x와 x의 곱이고 y의 y의 곱이고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더하면 마이너스 2xy가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를 치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x 마이너스 y는 그래서 아까 문제도 x 마이너스 y를 그렇게 구하라고 했던 거구나. 선생님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묶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묶이는 거고 분배해서 다시 모아서 이렇게 x 마이너스 y가 공통부분 나오도록. 그럼 a제곱 플러스 4 라지 a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인수분해가 a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 또는 1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구하는 문제를 보면 x-y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x-y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까 x-y를 우리 a로 치환했잖아요. 결론은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맨 끝에 보니까 단 x가 y보다 작습니다 라는 뜻은 이 x-y는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y가 더 크니까. 따라서 a 값 중에서 음인수를 찾아라는 뜻이고 그게 이거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밑에 거는 그래도 좀 더 잘 보이죠? x제곱 플러스 3x를 치환해라. 얘를 a라고 두자. 그럼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 라지 a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이건 인수분해가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가 있죠.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4가 있을 테고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a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x를 구하는 이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a가 x제곱 플러스 3x가 4라면 4일로 넘어오겠죠. 마이너스 4 0.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2라면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쉬우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0이 돼서 두 개 근이 마이너스 4랑 1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여기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지금 구하는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 덧셈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고 요 두 개를 덧셈하게 되면 그 모든 이 방정식 합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을 더한 마이너스 6이 정답인데 아까 왜 잠깐 말했잖아요. 근과 계수 관계로 그냥 배웠었죠.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고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알파와 베타. 있다고 칩시다. 알파1, 베타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두 근의 합 좀 전에 배웠지만 아직 연습이 안 됐긴 하지만 배운 김에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죠.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서는 이 방정식을 만드는 두 개 근을 알파2, 베타2라고 합시다. 그럼 두 근의 합 알파2 플러스 베타2는 마찬가지로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했더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 이쪽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3. 그럼 모든 근의 합은 이 두 근의 합과 이 두 근의 합을 합쳤을 때 모든 두 근의 합이 나오니까 두 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뭐 정리할 수도 있어요. 배운 김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